박지성이 지금의 토트넘에서 뛴다면 어떻게 될까? 프리미어리그 1호 맹구가 아닌 맨유 시절 멤버 해버지 박지성.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논쟁. 박지성 대 손흥민. 과연 박지성이 지금의 토트넘에 간다면 손흥민보다 더 좋은 리그 순위나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축구계의 각 게임이라 할 수 있는 풋볼 매니저를 통해 실험을 해보자. 로스터는 FM 코리아 형님들의 로스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성의 능력치는 0809 시즌 능력치를 토대로 적용하였다. 이벤트 매치에서 첫 경기 데뷔를 하는 JS 팍. 하지만 역시 그랬던 것처럼 해버지가 와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두드려 맞아버리는 토트넘 수비진. 하지만 박지성의 챔스 8강 첼시전이 생각나는 골로 다시 동점. 신선 경기는 국뽕답게 해버지가 골을 넣었으니 결과만 보자. 리그 초반부터 아스날, 맨시티, 첼시, 리버풀로 이어지는 최악의 대진. 하지만 강팀에게 강한 해버지가 있어 기대가 된다. 아스날과의 첫 경기 비수마의 헤딩골로 앞서갔지만 벤탄쿠르의 어리버리한 패스로 인해 곧바로 토마스 파티에게 간지나는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우승 후보와의 경기에서 나름 이득을 본 경기라고 기대했지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부터 처맞게 되는 수비진. 해버지는 부상을 당해서 걸어다니고 있었다. 하프라인을 못 넘는 토트넘. 결국 적폐울 붕이한테 참교육을 당하게 된다. 피지컬로 수비진을 뚝갑해버리는 일진 홀붕이. 이 팀에는 누가 와도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해버지의 토트넘. 그런데 이상하게 해버지가 부상으로 나간 뒤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다. 교체로 들어온 브리안 힐의 골로 추격했지만 역시 초반에 벌어진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며 4대2로 빠르게 시즌 첫 패를 정립하는 닭집. 첼시와의 리그 2라운드 원정 경기.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도 임대 안 갔을 스털링의 어시스트에 또 선제골 헌납. 코너킥에서 벤탄쿠르의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 막판 스털링에게 다시 어시스트를 내주며 또 다시 패배하게 된다. 이어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도 학창시절 일진한테 처맞던 주인장처럼 개쳐맞고 싹싹 털리는 토트넘.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3라운드 만에 해버지가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첫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이어진 벌리전 등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한 해버지는 7경기 동안 3개 어시스트를 하며 준수한 출발을 했지만 근육 부상으로 잠시 휴가를 떠났다. 토트넘은 3승 1무 3패로 현재 토트넘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데스크 시절 빙의했는지 연승을 기록하는데 다만 아쉽게도 박지성의 시즌 첫 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어진 뉴캐슬과의 리그 10라운드 경기. 오늘도 선발로 출전한 해버지. 메디슨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후반 32분 크로스로 히샬리송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하며 어시스트 정립. 가볍게 뉴캐슬을 뽀개버리면서 챔스권 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해버지는 세부 기록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드리블 17위, 압박 성공 3위, 드리블 성공률 17위, 스프린트 1위, 90분당 스프린트 1위, 뛴 거리도 14km. 다만 아쉽게도 제일 보고 싶은 득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 슬슬 이쯤에서 골을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4년이 가고 25년으로 넘어오는데 로딩 신공이 점점 머릿속에 떠오르던 그때 괴같이 다시 부상을 당해버리는 해버지. 휴가 가기를 눌러놓고 새로 시작할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부상에서 조기 복귀하게 된 해버지가 드디어 카라바오컵에서 첫 골을 터뜨렸다. 현생에서도 카라바오 전신인 칼링컵에서 첫 골을 터뜨린 것처럼 똑같이 골을 터뜨리는 해버지 때문에 새로 시작은 안 했다. 입단 후 10개월 만에 골을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잠시 보고 가자. 근데 자세히 보면 3대0으로 이기다가 이걸 못 지키고 동점이 된 걸로 보인다. 1차전에서 1대0으로 져서 칼링컵은 준결승에서 탈락. 이어진 리그 본머스와의 홈경기. 역시나 선발 출전한 해버지는 전반 초반에 아스날전 방향 바꾸기 헤딩과 비슷한 느낌의 헤딩으로 방향만 바꿔서 한 골을 넣더니 곧바로 에브라의 크로스 박지성 골이 생각나는 듯한 골을 또 기록한다. 내가 어릴 때 박지성 경기를 다 챙겨봐서 볼 때마다 연상되는 건 나뿐인 건가? 아무튼 본머스에게 한 골을 먹혔지만 짬 때리기로 페널을 뺏은 뒤 첫 해트트릭 달성. 시즌 첫 골 이후 폼이 완전히 오른 해버지. 어느덧 리그 중반부도 지나가고 토트넘은 리그 5위로 준수한 순위를 기록 중. 4위 맹구와의 승점도 얼마 나지 않아 챔스 진출권도 노릴 수 있는 상황. 첫 골 후 토트넘에 적응한 해버지는 4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MOM도 2번이나 기록한 해버지. 이제는 출전만 하면 어시스트 적립과 8점에 가까운 평점을 찍을 정도로 토트넘에 완전히 적응한 해버지다. 유로 컨퍼런스도 8강에 진출해 이젠 리그 챔스권뿐만 아니라 유로 컨퍼런스 우승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
우승 최대 라이벌인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준중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다. 전반 24분 조나단 타에게 전방 압박을 가해 첫 골을 뽑아내는 해버지. 후반 24분에는 벤탄쿠르의 패스를 헤딩으로 맛있게 떨어뜨려 셉세비의 골까지 어시스트를 하는 역시 큰 경기에 강한 해버지. 이후 분위기를 탄 토트넘은 셉세비의 크로스에 우도기의 골까지 더해져 다소 싱겁게 1차전을 3대0으로 발라버리는 토트넘. 레버쿠젠의 홈에서 이어진 2차전에서도 포로의 중거리 골로 앞서 나가는 토트넘. 이 팀은 풀백이 공격수급으로 공격 포인트가 많아 보인다. 이후 보니페이스의 굴절된 골과 경기 막판 1차전을 만회하는 조나단 타의 헤딩골이 터졌지만 1차전의 완패를 뒤집지는 못하며 준결승으로 올라가는 토트넘. 4강 상대는 황인범의 이전 소속팀인 올림피아코스를 상대하게 됐다. 사실 유로 컨퍼런스에서 몇 팀을 제외하고는 토트넘의 이름값보다 한두 단계 낮은 팀들로 보인다. 올림피아코스와의 1차전 박지성의 패스에 이은 쿨루세스케의 터닝슛 골로 앞서 나가는 토트넘. 5분 뒤 메디슨의 쿠팡 크로스에 이은 스테 올리러 전진한 비수마의 뚝배기 골까지 더해져 1차전부터 빠르게 결승행을 노리는 닭집. 후반전에는 갑자기 축구광의 중인 메디슨 선생님의 패스를 이어받은 쿨루세스케의 골이 터지면서 3대0까지 점수차를 벌리는 토트넘. 메디슨의 수업을 보고 감명받았는지 아예 축구 교수님으로 변신해 수업 듣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좁혀버리는 셉셉스키의 잔인한 해트트릭까지 나온다. 해버지도 울버햄튼전 경기 막판에 넣은 골과 비슷한 골로 골을 추가한다. 5대0으로 양말에 숨긴 돈까지도 털어버리는 토트넘. 2차전은 홈발을 받아 분전한 올림피아코스였지만 체급 차이를 실감하며 무승부를 기록해 합계 7대2로 토트넘이 손쉽게 결승을 진출한다. 결승 상대는 레알 베티스.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FM에서는 레아리스 팔리스라는 조금 촌스러운 이름으로 나와있다. 베예린, 이스코드, 왕년에 한따까리한 선수들이 있어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그 경기도 한 경기 남은 상황. 시즌 막판 무죄배를 한 토트넘은 맹구에게 4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득점왕 경쟁을 살펴보니 현생에서는 이번 시즌 3골로 부진한 칼버트 르윈이 이 세카이에서는 홀붕이를 밀어내고 득점 1위에 랭크되어 있다. 누네즈랑 히샬리송이 순위권에 있는 것도 이 세계관은 확실히 다른 느낌인가 보다. 도움 순위에서는 해버지가 8개로 공동 8위에 랭크되어 있다. 유중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경기도 선발 출전한 해버지. 튕겨나온 사례의 슈팅을 집어넣으며 마지막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다. 메디슨의 골까지 더한 토트넘은 리그 5위로 순위를 마무리한다. 토트넘은 챔스권에 들면 능력에 비해 잘 된 것 같은데 5위를 하면 뭔가 아쉬운 4.5위의 애매한 팀인 느낌이다. 아무튼 시즌 마지막 경기 유로 컨퍼런스 결승전. 오늘도 선발로 출전한 해버지. 전반 17분 베티스의 역습에 이은 그림 같은 골로 지읒됐음을 감지할 뻔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위기를 넘긴 토트넘. 1분 뒤 공간을 파고들어 패스를 받은 뒤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해버지. 역시 큰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뚜렷하다. 티켓비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 게 심 노잼 경기가 펼쳐지며 하이라이트 없이 그대로 마무리되며 토트넘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다. 우리 흥이 10년 동안 못한 우승을 1년 만에 해버리는 해버지. 컨퍼런스 리그 베스트 11은 토트넘이 거의 독식을 해버렸다. 박지성의 골 때문에 준우승에 머무른 베티스의 감독은 리그 부진과 컨퍼런스 우승 실패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슬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리그 우승은 만년 콩라인 아스날이 이 세계에서만큼은 우승을 하게 되었고 뉴캐슬은 리그 6위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5위인 토트넘도 못 가는 챔스에 진출하게 되었다. 같은 리그에 뛰고 있는 황희찬은 32경기 4득점 2어시로 다소 아쉽지만 울버햄튼 시즌 베스트 11에는 선정되었다. 득점왕은 칼버트 르윈, 도움왕은 조엘링턴이 차지했다. 에버튼이 시즌 49골을 넣었는데 칼버트 르윈이 아니었으면 강등권 수준이었다. 우리의 해버지는 리그 6득점 8어시, 유로파 3득점 2어시, 카라바오컵 1득점으로 시즌 10을 달성했다. 그리고 확고한 주전으로 시즌 46경기 출전, 한 경기당 0.4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한 경기당 0.2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맨유에서보다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아마도 맨유보다 주전 경쟁이 덜한 토트넘이어서 경기에 꾸준히 출전한 것이 도움이 된 모양. 그리고 토트넘 시즌 베스트 11에도 자리를 올렸다. 세부 기록에서는 창출한 득점 기회, 스프린트, 경기당 스프린트, 압박 시도, 압박 성공 등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토트넘 또한 지금의 14위라는 처참한 기록보다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물론 손흥민이 뛴 10시즌 동안 평균 순위는 5.62로 비슷한 순위이다.
해보지와 우리흥 둘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뭉클함을 줬던 한국을 대표하고 대표했던 레전드 선수이니 서로 비교하고 욕하기보다는 항상 응원해주면서 제2의 박지성, 제2의 손흥민이 나오기를 기도하자.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